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여전히 오후가 지옥입니까? 30년 연구 결과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넘게 당뇨를 관리해온 분들도 이것 하나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반 공기만 드시거나 한 끼를 거르십니다. 하지만 배를 덜 채워도 여전히 눈꺼풀이 무겁고 소파에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76세 김영호 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식사량 줄이고 약 먹고 운동하고 20년 넘게 관리했지만 오후만 되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식사 타이밍 하나만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평범한 것 2개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같은 음식도 순서만 바꾸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식생활 패턴을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방법보다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당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민우 박사입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밥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을 남겨주세요. 76세 김영호님은 퇴직 후 혼자 지내며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점심만 먹으면 소파에 쓰러져 3시간을 보내고 밤엔 침대에서 뒤척이다 새벽에야 잠들었습니다.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깐뿐 속만 쓰렸습니다. 20년 넘게 혈당을 관리해 왔지만 오후 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사량도 줄였지만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김영호님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 주인이 작은 팁을 알려줬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넣어보세요.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두유를 한 팩 샀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하게 눈이 덜 감겼습니다. 일주일을 이어가자 오후가 가벼워지고 밤엔 깊게 잠들었습니다. 20년간 못 느꼈던 변화였습니다. 한 달 뒤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잘못된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김영호님의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피로를 줄이려고 식사량을 줄이십니다. 밥을 반 공기만 드시거나 아예 한 끼를 거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을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다음 식사 때 더 빨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양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식후 반응이 25% 완화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몸이 준비 시간을 갖게 되고 이후 들어오는 음식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찬물을 갑자기 끼얹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로 먼저 적응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68세 박정임님은 점심량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오후 피로가 그대로였습니다. 배는 덜 부르지만 여전히 눈꺼풀이 무겁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그러다 식사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오후가 훨씬 가벼웠고 하루가 안정됐습니다. 식사량보다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 전 단백질이 몸의 준비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유를 고르실 때 고소한 맛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두유 무가당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에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상에 앉아서 두유를 마시고 바로 숟가락을 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단백질이 아직 소화되기 전이라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식사 준비 신호를 보내는데 이 반응이 시작되기까지 평균 10분에서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 최소한 15분 전에는 단백질을 먼저 드셔야 몸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80세 장성호님은 처음에 식사 바로 직전에 두유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타이밍을 15분 전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장성호님은 휴대폰 알람을 점심 15분 전으로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두유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키자 식후 졸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 15분 전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식사와 동시에 섭취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점심 알람 15분 전으로 설정해 두셨나요? 세 번째 습관은 식사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드십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빨리 먹게 됩니다. 하지만 빨리 먹을수록 몸으로의 흡수가 급격해져 피로와 졸림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은 그룹은 급하게 먹은 그룹보다 식후 반응 폭이 30%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도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몸이 충격 없이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70세 윤미자님은 항상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밥을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사 속도를 의식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고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2달 후 윤미자님은 오후 피로가 확실히 줄었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고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으세요.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져가는 게 이상적입니다. 식전 루틴을 해도 급하게 먹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오늘 점심 얼마나 천천히 드셨나요? 네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안 드십니다. 입맛이 없다, 시간이 없다, 혼자 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을 건너뛰십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진 뒤 급격하게 음식을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리듬이 깨집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오후 피로도가 25% 높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때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고 오후 내내 그 여파가 이어집니다. 저녁까지 영향을 미쳐 밤잠도 불안정해집니다. 83세 오세남님은 아침을 자주 거르셨습니다. 혼자 계시다 보니 아침 준비가 귀찮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드시면 오후 내내 소파에 누워 계셨고 저녁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두유 한 팩만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이어가자 하루가 훨씬 안정됐습니다. 점심 후 졸림이 줄고 밤에도 깊게 잠들었습니다.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30분 뒤 식전 15분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완전한 식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부터 드시면 위를 자극함으로 식후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 먼저 드시진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기록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정확한 패턴을 알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몸의 언어를 읽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69세 정선우님은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매일 식전 루틴을 했는지, 식후 기분이 어땠는지 별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별 5개는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날, 별 3개는 보통, 별 1개는 피곤했던 날입니다. 한 달치를 모아보니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식전 루틴을 지킨 날은 별 4개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걸은 날은 별 2개 이하가 많았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정선우님은 확신을 갖고 루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식사 전후 느낌을 별점으로 표시해 보세요. 복잡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날짜와 별점, 그리고 한 줄 메모면 충분합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식후 기분 별점으로 적어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잘못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식사량만 줄이는 것, 타이밍을 놓치는 것, 빨리 먹는 것, 아침을 거르는 것, 그리고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바꾼 습관을 일상 전체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81세 이춘배님은 처음 이 루틴을 들었을 때 의욕이 앞섰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모두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포기했습니다. 3끼를 모두 챙기려니 부담이 크고 한번 놓치자 의욕이 꺾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엔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1주 차에는 점심 한 끼만 집중했습니다. 점심 15분 전 알람을 맞춰두고 두유 한 팩만 챙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점심 루틴만 지키자 오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2주 차에는 아침을 추가했습니다. 기상 후 물 한 잔 마시고 30분 뒤 두유와 달걀을 먹었습니다. 3주 차에는 저녁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자 석 달 후 3끼 모두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됐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한 끼씩 천천히 늘려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 주는 점심 한 끼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점심만 지키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74세 박혜숙님은 외출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 모임에 나가고 손자 손녀를 봐주러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루틴을 지킬 수 있지만 외출하면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혜숙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온 보관 가능한 무가당 두유를 발견한 게 계기였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으니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삶은 달걀도 아침에 하나 더 삶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외출 전 가방을 챙길 때 두유 한 팩과 달걀 1개를 함께 넣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점심 약속 시간 15분 전 카페나 공원 벤치에서 먼저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서 편하게 식사했습니다. 가방에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1개를 넣어두세요. 외출이 잦으신 분들은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합니다. 내일 외출 전 두유 챙기실 수 있나요? 작은 준비가 하루를 바꿉니다. 79세 신동철님은 아침과 점심은 괜찮았는데 유독 저녁만 되면 수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 식사 후 과일과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 2-3개를 먹고 과자를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과 간식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밤 상태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15분 전 루틴을 더 철저히 지키고 식사 후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걷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식후 반응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달 후 신동철님은 밤에 깊게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과일과 간식을 멀리 두세요. 정 드시고 싶다면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식전 루틴을 더 철저히 지키세요.
식후 10분 산책만으로도 반응이 훨씬 안정됩니다. 오늘 저녁 잠깐 걸을 준비 되셨나요? 67세 이미자님은 오랫동안 불면으로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2~3시간은 뒤척여야 겨우 잠이 들었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식전 루틴을 시작한 후 낮 컨디션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밤잠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수면 루틴까지 함께 바꾸면서 비로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자님은 저녁 8시 이후엔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밝은 화면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고 지키자 확실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대신 저녁 9시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10시 반이 되면 침대에 누웠고 3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늦은 밤 화면과 간식을 피하세요. 취침 1시간 전 조용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요즘 잠드는 시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수면 리듬이 규칙적일수록 몸이 회복되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73세 강태수님은 배우자와 함께 이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했지만 배우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함께 아침에 두유를 마시고 점심 전 알람을 맞췄습니다.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면서 석 달을 무리 없이 지켰습니다. 비교보다 격려가 오래갑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루틴을 놓쳤다고 해서 지적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잘한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실천 사진을 올려보세요. 오늘 두유 마신 사진, 삶은 달걀 사진, 산책 인증 사진을 공유하면서 서로 응원하세요. 함께 시작할 분이 있으신가요?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훨씬 힘이 됩니다. 여러분, 루틴을 생활에 정착시키는 5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늘리기, 외출할 때도 준비물 챙기기, 저녁 관리 철저히 하기, 수면 루틴 함께 바꾸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하면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1팩,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식후 피로와 불면이 완화되고 하루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힘들어 하셨던 오후 졸음, 밤 불면, 아침 피로가 단 15분의 차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식사량을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약을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양이나 약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몸이 준비되기 전에 음식이 들어가면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반대로 몸에 준비 시간을 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부드럽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피로가 쌓이고 낮잠이 길어지고 밤잠이 흐트러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한 달, 2달 쌓이면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외출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한도영님은 이 루틴을 한 달 실천하고 난 뒤 오후 낮잠이 사라지고 밤엔 한 번도 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등산도 다니고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일도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 15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두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1팩을 넣으세요. 편의점에 가실 때 무가당 두유 6팩짜리 한 묶음을 사오세요. 냉장고 문 앞쪽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내일 점심 15분 전 그 한 끼부터 실천해 보세요.
3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오후 졸림이 조금 줄어들고 저녁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일주일이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구나.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면 일상이 바뀝니다. 오후에 산책을 나가고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이틀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놓쳤다면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끼 놓쳤다면 다음 끼부터 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 기록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면 좋은지, 어떤 패턴을 찾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외식할 때 대처법도 준비했습니다. 식당에서 어떻게 루틴을 지킬 수 있는지, 메뉴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식후 피로나 불면으로 힘드신가요? 10년, 20년 넘게 이 문제로 고생하셨나요? 이미 비슷한 방법을 실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질문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가요.